엽시! 안녕하세요, 엽투입니다. 전자기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태블릿 PC 구매를 고려해보셨을 텐데요. 다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모두 선뜻 구매하기엔 가격이 꽤 부담스럽다 보니 고민만 하다가 구매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만원대 가성비 태블릿 테클라스트 P20HD를 데려와 봤어요. 그럼 가시죠. 제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테클라스트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테클라스트는 중국의 저가 노트북, 태블릿 PC를 주로 생산하는 브랜드로 알리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전자기기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브랜드예요. 특히 얼더 큐브와 함께 저가 태블릿 PC의 양대 산맥인 브랜드인데 가격에 비해 준수한 마감과 성능으로 소비자분들의 만족도가 그리 나쁘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테클라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엔 본사보다 더 꼼꼼한 검수와 좋은 AS를 자랑하다 보니 직구보다 3-4만원 더 비싸다 해도 정발 제품을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죠. 저 또한 전작인 P10HD 제품을 정발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패키징을 살펴볼까요? 종이의 질이나 코팅 등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지, 스펙은 어떤지 등의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 흔한 봉인실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건 진짜 좀 너무했단 생각이 듭니다. 패키징을 흔들어 보면 구성품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데 태블릿이야 어느정도 보호를 해뒀으니 큰 문제 없겠지만 개인적으론 약간 거슬리네요. 심지어 전작인 P10HD의 패키징과도 폰트 색깔이 조금 바뀌었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같은 제품이라 해도 아무도 모를 수준입니다. 그래도 제품 사진 하나만이라도 인쇄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몇 배로 나았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키보드라고 줘도 믿을 것 같은 패키징이에요. 구성품도 살펴보도록 하죠. 비닐에 쌓인 본체와 USB Type-C 케이블, 그리고 읽기 싫게 생긴 두꺼운 사용설명서와 유심핀이 들어있네요. 보통 태블릿과 크게 다름없는 구성품입니다. 이제 외관으로 넘어가보죠. 전면엔 액정 필름과 함께 10.1인치의 액정이 위치해 있는데 갤럭시 탭 시리즈나 아이패드 시리즈에서도 볼 수 없는 액정 필름을 기본적으로 붙여주는 것은 꽤나 칭찬할 부분입니다. 물론 필름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넣어주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니 넘어가도록 하죠. 베젤은 꽤 있는 편입니다만 태블릿 PC들이 보통 눕거나 앉아서 쥐고 보는 경우가 많은 걸 고려해보면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는 베젤이 있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듭니다. 후면은 메탈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완전 메탈 소재라기보단 플라스틱을 메탈처럼 마감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저가 태블릿, 특히 많이들 구매하시는 아마존 파이어 계열의 태블릿들이 후면을 무광의 플라스틱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걸 생각해보면 스크래치에 비교적 강하기도 하고 튼튼한 느낌도 주는 메탈을 선택한 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쪽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USB Type-C 포트가 위치해 있는데 전작보다 버튼의 만듦새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엔 3.5mm 이어폰 단자와 함께 심카드와 마이크로 SD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위치해 있는데 전작 같은 경우엔 트레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본체에다 냅다 끼우는 방식이었던 걸 고려해보면 이 부분은 좀 발전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3.5mm 이어폰 단자 쪽은 전작과는 다르게 움푹 들어간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로 딱 떨어지는 이전 세대의 마감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라 봅니다. 왼쪽엔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와 마이크가 위치해 있는데 전작 같은 경우엔 아래쪽에 스피커가 몰려있다 보니 손으로 쥐게 되면 갑자기 모노 스피커가 돼버리는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됐다는 인상이 드네요. 한 가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 전작 같은 경우엔 마이크라 표시된 부분 아래에 정확히 마이크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번 친구는 마이크라고 표시는 되어 있으면서 정작 마이크 홀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스피커홀 쪽에 마이크가 탑재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은 드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스피커 쪽에 표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뒤쪽엔 5메가픽셀의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전작에서도 없었던 카툭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작과 스펙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카메라가 튀어나와야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 더, 제품을 개봉할 당시부터 카메라에 이물질이 다소 묻어 있었었는데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스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게는 531g으로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엔 조금 무거운 편이고, 두께는 8.9mm로 그렇게 과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프로세서는 SC9863A를 사용하는데 그리 높은 수준의 프로세서가 아니므로 게이밍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OS는 안드로이드 10 기반으로 한글 번역 상태도 꽤 준수한 편입니다. 액정은 1920에 1200 16:10 비율의 10.1인치 HD IPS LCD를 탑재하고 있으며 2.5D 글라스 코팅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편이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코팅은 아니므로 스크래치에 민감하시다면 액정보호 필름은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램은 4기가, 롬은 64기가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마이크로 SD를 통해 확장도 가능해요. 배터리는 6000mAh를 탑재하고 있는데 다른 저가 태블릿보다는 오래 가긴 하지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배터리가 크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4G LTE 당연히 지원하고요. VoLTE도 SK, KT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와이파이도 2.4, 5GHz 둘 다 지원하고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하며 GPS도 지원하기 때문에 내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액정입니다. IPS LCD를 탑재했다곤 하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액정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붉다는 느낌이 꽤 올라오는데, 물론 전작에 비해선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수준입니다. 해상도 자체가 FHD이기 때문에 10.1인치의 대형 액정으로 보기엔 약간 해상도가 모자라다 느껴질 수 있으며, 저가형답게 라미네이팅 처리 당연히 되어 있지 않고요. 픽셀도 약간씩 보이며 조립에 사용된 연결 케이블의 문제인지 아니면 패널 자체의 문제인지 세로줄이 지나가는 현상이나 노이즈도 약간 보입니다. 물론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전작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프로세서 성능을 한번 살펴보죠. 제품에 탑재된 SC9863A는 저가형 태블릿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프로세서로 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돌아가긴 하나 거의 모든 옵션을 최하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전 시 버벅거림이 느껴지며, 아스팔트9도 돌아가기는 하나 그래도 게이밍을 권장할 수준은 아니에요. 미디어 어플들도 한번 살펴보죠. 유튜브는 FHD까지 재생이 되며 넷플릭스는 아쉽게도 SD밖에 지원이 되지 않지만 이보다 훨씬 비싼 기기들에서도 넷플릭스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한 가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유튜브 영상 화질을 자동으로 설정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FHD 화질로 재생이 된다는 이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신다면 구매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카메라 화질은 그냥 카메라가 있구나 정도 이상의 품질은 아니며 태블릿에 탑재된 카메라를 그렇게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유심인식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 GPS도 무리 없이 잘 잡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볼륨은 전체적으로 조금 작은 편으로 전작보다는 그래도 개선이 조금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음질은 소리가 깨진다거나 탁하게 들리진 않지만 저음역대가 많이 약하고 좀 날카롭다는 인상은 있는데, 이건 가격을 고려해서 넘어가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전작에 비해 큰 발전이 있는 모델이라고 하기엔 솔직히 체감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은 친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업그레이드라기보단 역그레이드에 가깝다는 얘기죠. 또한 개선이 일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낮은 밝기, 아직 갈 길이 먼 최적화, 그리고 낮은 볼륨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필기나 영상, 그래픽 작업용이 아닌 단순히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용도의 저가 태블릿을 찾고 계신다면
이 친구의 라이벌 모델인 올더 큐브의 아이플레이 20와 더불어 꽤나 가성비 좋은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